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는 검사하실 텐데 인슐린 농도 검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의원에서 당화혈색소와 함께 반드시 꼭 검사하는 게 바로 인슐린 농도 검사인데요. 오늘은 인슐린 농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내가 평소에 당화혈색소만 검사했었는데 내 인슐린 농도도 궁금하다. 정말 꼭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드실 거고요. 인슐린 농도가 생각보다 정상 범위보다 적게 분비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슐린 농도 검사해보셨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병원에서 거의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물론 큰 장비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한의원에서 작게 이렇게 소형 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체열을 하고 그 체열된 혈액을 가지고 이 소형 장비에다가 키트를 가지고 검사기에다 집어넣으면 몇 분 안에 자신의 인슐린 농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정상 범위가 인슐린 농도가 1에서 3.5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3.5에 가까우면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는 건 그만큼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 즉 인슐린 효율이 좋으신 분들은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1에서 3.5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3.5 가까운 거는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다. 혈당이 잘 안 잡힌 거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인슐린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1.2 이상이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 2형 당뇨야, 나 당뇨 진단 받았어, 나 당뇨래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인슐린 농도가 1.2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를 못 넘는 분들이 많아요. 0.6 미만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1형 당뇨 혹은 소아당뇨라고 말을 하는데 1형 당뇨가 진단이 되는 그 기준은 0.6이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은 뭐냐? 바로 우리가 1.5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통계를 냈을 때 1.5형 당뇨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15%에서 20% 정도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진료를 해보면 해마다 1.5형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납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거의 한 30-40% 정도는 1.5형 당뇨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2형 당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인슐린 농도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1.5형일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게 더 오래되고 방치가 되면 1형 당뇨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슐린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볼게요. 환자가 왔어요. 그럼 저희가 검사를 하죠. HbA1c,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 5.4예요. 저 당화혈색소 괜찮아요. 혈당 잘 조절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펙타이드 검사를 했어요. 시펙타이드가 인슐린 농도 검사인데요. 인슐린 농도 검사를 했을 때 5.0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1에서 3.5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3.5가 정상 범위의 끝인 거죠. 근데 이분은 당화혈색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말을 해요. 혈관에 인슐린 농도가 너무 높다.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5.04만큼 인슐린을 때려 부어서 췌장이 그만큼 대량으로 분비를 해서 겨우겨우 5.4가 됐다. 이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나중에 지치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읽으려면 우리가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화혈색소와 더불어 반드시 시펙타이드 인슐린 농도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당화혈색소만 쟀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죠. 그 다음 환자분의 차트를 볼게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서 가지고 오신 결과지인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이렇게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만 볼게요. 6.2, 7.3, 7.5. 생각보다 혈당이 잘 잡히고 있죠. 그렇게 많이 높진 않잖아요. 당화혈색소가 6.2일 때가 처음 당뇨를 알게 된 시점인데요.
6.5를 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당뇨 약 먹을 거 이때부터 그냥 먹는 게 좋겠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6.2일 때부터 당뇨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검사를 했더니 당뇨수가 올랐어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보시면 시펩타이드라고도 읽습니다.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는데 이때 검사 수치가 얼마죠? 3.96.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1에서 3.5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했죠. 근데 3.5를 넘어갔죠. 당화혈색소만 보면 당뇨약을 먹고 7.3이면 혈당이 좀 조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섰죠. 이거를 내가 그때 읽었다면, 그때 환자분이 이걸 읽을 수 있었다면 나는 당화혈색소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당화혈색소 7.3을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구나,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췌장이 지금 극도로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했는데 못 봤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2023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당화혈색소는 7.5, 7.3이나 7.5나 비슷해서 혈당 비슷하네, 작년이랑 비슷해요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인슐린 농도 한번 볼까요? 시펩타이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3.5까지 정상이라 했는데 더 많아졌죠? 지금 이분의 경우 당화혈색소는 6점대, 7점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인슐린이 점점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이때 이거를 못 읽은 거예요. 정말 과로하게 췌장이 7.5 이걸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읽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오셨어요, 한의원에. 2023년에 검사를 했을 때 6.37이었는데 이번에 한의원에 2024년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고 이때 검사했을 때 당화혈소가 10.8이에요. 그런데 이때 시펩타이드 수치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고인슐린 혈증까지 갔다가 췌장이 지치는 거예요. 췌장이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거든요. 무리하게. 우리도 사람도 생각해보면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일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지치거든요. 췌장도 지친 거죠. 아까 6점대까지 시펩타이드 수치가 확 올랐다가 3.6까지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못 버텨주니까 췌장에서 절대적으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줄 때는 그나마 당화혈소가 버텨줬는데 췌장이 나 못하겠어, 이제 너무 힘들어. 췌장이 인슐린 분비량을 좀 줄이니까 당화혈소가 확 올라갔죠. 10.8만 보면 당화혈소 너무 높다, 혈당 조절이 안 되네요, 이것만 보실 텐데 이런 행간의 의미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동안의 당화혈색소 수치랑 그동안의 시펩타이드 수치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고인슐린 혈증까지 갔다가 지금 췌장이 지친 거다. 지쳤고 지금은 여기서 10.8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도 놀라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췌장이 더 지쳐서 인슐린 분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분의 경우 제가 예측하기로 만약에 한약 치료를 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인슐린 분비가 점차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저희 한의원에 왔을 때 딱 인슐린 분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앞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올해 초에 오셨는데 당화혈소가 10%예요. 이것만 보면 당뇨 조절 안 되네요, 혈당이 많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낼 수가 있겠는데 시펩타이드 검사를 저희는 반드시 하죠.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는데 1.8이에요. 원장님 아까 1에서 3.5까지는 정상이라면서요, 1.8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10%면 3.5로도 사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당화혈소가 10%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인슐린 분비를 확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1.8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1월 18일 날 오셔서 그 전의 과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앞에 분의 그런 결과지를 토대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화혈색소가 잘 안 잡히니까 고인슐린 혈증이 됐을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3.5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잡히고 당화혈소가 높으니까 췌장이 지친 거죠. 너무 지쳤어요. 10%는 1.8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이 못 버텨주고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니까 당화혈소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화혈소만 검사하시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펩타이드 검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환자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당화혈소가 13.5인데 1.07 가지고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인슐린 혈증까지 갔다가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니까 췌장이 지쳐버려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1.07까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소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분이 당월수가 12%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검사는 10헥타헤드까지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1.08. 이거 가지고 되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췌장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고인슐린 혈증까지 갔다가 지쳐서 인슐린 양이 줄어드니까 당월수가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헥타헤드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당연히 2형 당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1.5형 당뇨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1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처럼 당화혈수소는 엄청 높은데 인슐린 이거밖에 분비가 안 된다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인슐린 분비가 1을 못 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헥타헤드 검사 결과 0.69가 나왔고 당화혈수소는 8.9예요. 그러면 1.5형인 거죠. 이런 분들에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당장 인슐린 효율, 인슐린 저항성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량이 많이 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슐린 분비량이 늘 수 있는 한약을 같이 처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5형인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이 늘게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을 같이 처방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처방을 했을 때 10헥타헤드 수치가 낮았던 분들이 1 이상으로 올라오거든요. 정말 놀라운 저희의 연구와 저희의 진료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방에서는 1.5형이면 이거는 더 이상 인슐린 분비량 늘 수 없다. 점점 더 1형으로 갈 거다. 퇴행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5형이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 수 있는 췌장을 더 보호해주고 생성시켜주는 그런 한약제들을 처방을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월수만 검사하시면 안 되고 10헥타헤드 같이 검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인데 8.4, 8.1 당월수가 이 정도 나오는 분인데 인슐린 분비량은 0.22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안 읽어드렸는데 인슐린 검사가 있고 10헥타헤드 검사가 있어요. 두 검사가 어떻게 다르냐면 둘 다 인슐린 농도를 검사하는 건데 인슐린 검사는 우리가 주사로 맞는 인슐린 농도까지 같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는 순수하게 인슐린 농도가 수정이 되는 10헥타헤드 검사를 신뢰하는 거죠. 이분은 주사를 맞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을 맞고 있어서 인슐린으로 검사되는 이 농도는 엄청 큰데 주사를 떠나서 내 몸에서 실제 순수하게 분비되는 그 인슐린 농도만을 검사했을 때는 0.2밖에 안 되는 거죠. 0.6 미만이면 1형으로 분류가 된다 했죠. 8.4, 8.1, 8점대인데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도 당화혈수소만 검사하시면 안 된다. 10헥타헤드를 알아야 내가 1형인지, 1.5형인지, 2형인지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관리법이 다른데 어떻게 당화혈수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8.9 이분과 여기 뒤에 나오는 8.4, 8.1 같은 8점대인데 같은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나오고 아니면 췌장이 지쳤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임땡땡님이신데 72세, 연세도 좀 많으시죠? 아마 당뇨가 좀 오래됐을 거로 생각이 돼요. 12.4%로 오셨어요. 당화혈수. 이것만 보면 혈당 많이 높네요. 병원에서는 뭐 인슐린 처방을 하겠고 아니면 입원도 권유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한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12.4%인데 인슐린 농도를 봤더니 1.76이에요. 원장님 1에서 3.5까지 괜찮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텐데 12.4%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검사 과정을 보진 못했겠지만 아마 검사 안 했을 거예요. 양방에서 이런 10헥타헤드 검사는 잘 안 하니까 이분의 일련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동안 췌장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줬고 고인슐린 혈증까지 갔다가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니까 췌장이 지쳐서 이제 못 만들겠어.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당화혈수가 엄청나게 오른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2.4%에 오셨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도 너무 적었던 거예요. 12.4%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한 거죠. 한약으로.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인슐린이 똑같은 양이더라도 혈당이 더 잘 잡힐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치료와 두 번째, 췌장을 보호해주고 인슐린 분비량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3개월 좀 안 됐죠?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화혈수소가 7%로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인슐린 농도는 비슷해요. 12.7에서는 인슐린 농도가 1.76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 큰일 났네, 췌장이 지쳤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7%에 1.7이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1에서 3.5까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이면 1.7 정도면 그래도 췌장도 적절하게 일하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그래도 괜찮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겨우 평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과 한 2달 정도 만에. 그리고 이분이 4월 27일 날 5.3이 나오면서 당화혈소가 정상 범위로 진입을 했고 치료가 종결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분비량이 적고 췌장이 지쳤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분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췌장이 살아난다면, 췌장이 힘을 내준다면 우리 당뇨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2형 당뇨뿐만 아니라 1.5형 당뇨랑 1형 당뇨가 생각보다 많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C-펩타이드 수치를 모르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내 상태를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당화혈소는 높은데 인슐린 농도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한약 치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이렇게 농축 형태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농축이 싫다, 나는 원래대로 이렇게 물약으로 좀 달라라고 하면 탕약으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병 필 구어본이라고 써 있는데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근본으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의 치료 철학이 담겨 있는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한약적으로 진단받고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 차트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놓치고 계실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통계 냈을 때 15%에서 20%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 중에 15%에서 20%가 몇 년 전에 1.5형 당뇨라고 하면 지금 사실 더 늘었을 거로 봐요. 췌장이 지치고 당뇨가 오래될수록 1.5형 당뇨, 심지어는 1형 당뇨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췌장이 살아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약제만 있다면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진료 중이고 그리고 또 성공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C-펩타이드 수치가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첫 번째는 반드시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실 것. 저희 의료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찾겠다, 내 주변의 병원에서는 C-펩타이드 검사를 안 해준다더라 라고 하면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검사도 했는데 아니면 검사도 받고 싶지만 나는 한약도 치료를 꼭 받아보고 싶다, 상담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1644-5178로 문의 주셔서 저희와 자세한 상담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